건강경제에서 사업하고 있는 플래티넘 에이전트 이지수입니다.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건강에 활력을 주는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해외 커뮤니티에 전 세계의 비만율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의 포인트는 비만율 높은 32개 선진국을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에 낮은 순위로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뜻은 소득 수준이 높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은 비만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은 이유를 얘기하기 앞서 먼저 미국의 비만율이 높은 이유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음식량인데요. 1인분의 양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 성인 한 명의 기준 권장 칼로리는 2,400칼로리이지만 미국의 경우 평균 3,7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미국의 20년 전 음식량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늘어난 음식의 양과 섭취가 많아짐에 따라 당연히 칼로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TV 광고 중에 60% 이상이 음식 광고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정부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채나 채소보다 패스트푸드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닭가슴살 1개 가격과 14개의 음료수 및 음식 가격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음식을 비교하면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가 샐러드와 물보다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빈부격차가 큰 미국의 경우에는 저렴하고 허기를 채울 수 있는 햄버거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한국의 비만율이 낮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사람 대부분이 정상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의 주식인 쌀 때문인데요. 2019년도 일본의 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 쌀은 영양소와 섬유질 그리고 식물성 성분들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과식을 막아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쌀이 지방 함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식후 혈당이 낮아 인슐린 분비를 억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비만을 야기하는 설탕과 지방 소비가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결론은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섭취하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미국 네티즌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인 지표를 봤을 때 한국은 비만과 관련이 없는 나라로 이렇게 영상 속에서도 비춰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비만과의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비만으로 인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래요. 현재 상태의 비만 나라는 전 세계 1위 국가가 어딜까요?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어딜 것 같습니까? 이건 수학일 수도 미국, 있어요. 네? 미국?
한국, 힌트 드릴게요. 한국, 전 세계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 네, 중국입니다. 예, 중국. 정말 놀랍게도 지금 현재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전 세계 비만 국가 1위국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인구수가 많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서구화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중국은 전 세계를 대표한다고 봐도 될 텐데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이 바로 요거예요.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전 세계는 지금 왜 다이어트에 열광하는가? 중국은 전 세계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한국도 만만치 않게 지금 다이어트에 열풍이고, 웬만한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비용과 체험에 대한 다이어트 진행 중이고, 저희 시크릿도 마찬가지로 라이프 바이 시크릿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좀 열광 중이잖아요. 왜 이렇게 다이어트에 열광하는 걸까요? 비만, 여러분은 비만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싶으신가요? 비만은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비만은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5명 중에 1명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비만 인구, 전 세계 비만 인구가 5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전 세계 인구의 사망 1위가 원인이 뭐죠? 암이에요.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이 비만 인구가 5명 중에 1명이면 거의 암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비만은 질병이다라고까지 정의를 내리고 있답니다. 사실 예전에는 다이어트가 그냥 단순히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이런 외모에만 그쳤었는데 지금 현재는 건강과 직결됐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021년 신문 기사인데요. 메디파나 뉴스에 고도비만 환자 동반질환 약 2배, 의료비 지출 4배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비만은 단순히 뚱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질환으로 이어지고 또 그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료비가 지출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슨앤드존슨 메디컬 서울대학교 비만센터 박도준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비만이 최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급이라는 거죠.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비만 환자, 확진자들이 증가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비만 인구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만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엇보다도 국내에서도 비만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며 경종을 울린 것이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과는 완전 다른 기사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시아 국가인들은 비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지만 비만의 증가와 더불어 고도 비만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체중 잴 때 BMI 지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한 20에서 25 사이가 정상인데요. 30을 넘는 상태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망률이 한 55%,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률이 70%, 뇌졸중이 75%.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암, 뇌혈관, 심혈관 이런 게 사망이 1인데요. 그게 비만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2형 당뇨의 경우 400%까지 발생 위험이 올라가는 걸 보고된 바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비만과 질병 그리고 저의 건강한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비만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이다. 자,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의 건강 키워드는 바로 면역 다이어트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몇 끼인가요? 지방대사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코로나 이 시기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혁신적으로 살을 빼신 저희 김전 사장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저희가 4월 4일부터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제가 김전 사장님 모델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지방대사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그동안에 많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도대체 왜 살이 찌는 걸까요? 우리는 많이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라는데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살찌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체중 조절 시스템이 고장났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난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나는 밥을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쪄. 이유는 뭐다? 몸이 지방을 꺼내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음식을 섭취하고 내 몸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비타민 다 집어 넣었는데 그 중에서 지방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몸이 고장났다는 거죠. 그래서 꺼진 지방 대사를 다시 켜야 하는데요. 사실 비만의 시작은 음식물도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만성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랍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비만의 시작점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왜?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뭐를 부르냐? 탄수화물을 불러요.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 뭐가 자꾸 먹고 싶어요. 빵이 먹고 싶고 밥이 먹고 싶고 가짜 배고픔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부르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먹다 보면 어때요?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포도당, 과도한 당이 계속 축적이 되고 쌓여서 과도한 당이 내 몸에 지방을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박용호 박사님 저희가 30년 동안 비만을 연구하고 자신의 몸을 생체 실험해서 30년간의 결국 끝에 난 마지막 연구 결과가 이거잖아요. 렙틴 저항성으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렙틴은 배고픔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체지방을 아끼는 몸, 그러니까 지방을 더 이상 쓰지 않는 몸으로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 대사 억제가 되지 않아서 체지방을 쓰지 않는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방 대사에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이 타지 않고 계속 살이 찐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대사를 켤 수 있을까요? 3주면 끝이 납니다. 3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꺼진 지방 대사를 다시 켜려면 제 몸의 스위치를 띵 하고 켜야 되는데요. 3주 만에 지방은 빼고요. 근육은 살리는 아주 신비한 그런 다이어트법 여러분들 체험 많이 하셨죠? 저도 체험을 했고 또 지금도 체험하고 계시고 이 기적적인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3주면 끝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주에는 지방 조절 호르몬인 렙틴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2주에는 혈당, 그러니까 지방이 넘쳐 흐르니까 지방에서 그 혈당 내에 저희 혈관 내에 지방이 쓰이지 못하면 혈관을 뚫고 지방이 쌓이는데요. 그러면 혈관은 어때요? 끈적끈적하게 돼요. 그래서 그 혈당 조절 호르몬을 다시 개선시키는 2주차 개선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 3주차에 드디어 체지방 감량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요 1주, 2주, 3주간 이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6가지 원칙만 지키면요. 모두 다 5kg, 3kg에서 5kg 이상의 감량은 누구나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정 기간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셔야 돼요. 제가 자세한 프로그램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요. 한 3일 정도 내 몸에 그동안 쌓여있던 지방들을 태우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더 이상 섭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탄수화물 내에 포도당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 포도당은 저희가 에너지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 지방이 축적되고 축적돼서 더 이상 내 몸이 지방을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3일간은 탁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서 근육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12시간 이상의 간헐적 단식으로 지방 대사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방 냉장고가 있는데요. 그 지방 냉장고를 싹 비워야지 다시 회전이 되겠죠. 저희가 냉장고 속에 포화 상태가 되면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음식물을 집어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쑤셔놓으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문이 열려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습니까? 계속 쌓여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워요. 저희가 냉장고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 쌓여있던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다 꺼냈을 때까지 비워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시 채우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시간 이상 숙면으로 지방 대사를 활발히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2달 정도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고 다이어트를 하다가 부작용이 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숙면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시에서 4시까지, 6시간이죠. 그 안에 성인 같은 경우는 이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6시간 이상의 숙면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때요? 잠 못 자서 살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지방대사 호르몬이 활발하게 움직일 그때 숙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6시간을 채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 4회 30분 고강도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먹는 거 제한했죠. 지방제를 쓰는 몸을 했는데 근육량도 늘렸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내에 노폐물이 빠지지 않고 에너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주 4회까지는 어려우시더라도 주 2회에서 3회까지는 반드시 아주 이렇게 땀이 흠뻑 젖을 만큼 순찬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플러스 영양제, 자칫 다이어트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제로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걱정할 게 없죠. 라이프바이 시클리스로 검증된 유기농 원료, 천연 원료, 안전한 영양제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1일 동안 체지방을 어떻게 빼냐? 제가 이거 표 한 장으로 그냥 준비를 했는데요. 표가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지방만 빠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21일 너무 길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21일은 굉장히 중요한 주기입니다. 세포가 재생하는 주기이기도 하고요. 세포를 재생시키는 최소 시간이 21일이래요. 요즘 뭐 10일 다이어트, 뭐 그다음에 2주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많은데요. 굳이 이 박용호 박사가 20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일에서 3일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끼를 8시, 12시, 2시, 그 다음에 저녁 8시 이렇게 4시간 타임으로 4끼를 단백질 쉐이크를 드셔야 돼요. 아까 이유 얘기했죠. 왜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쌓여있던 내 몸의 지방들을 태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독소를 빼는 주간이 딱 3일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쉐이크를 드실 때 꼭 같이 부가적으로 드셔야 되는 게 바로 유산균. 장내 독소에 유해균이 있는데 그 유해균이 바로 뚱보균이라고 이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해균을 없애주기 위해서 쉐이크를 드시는 동안에 유산균을 반드시 드셔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물 8컵 이상 충분히 드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노폐물을 배출을 해야 되니까 응가하고 작은 소변으로 해서 배출을 시키고 또 허브티 등의 도움을 받아서 체내의 독소를 빼주시면 되는데요. 이때에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플레인 요거트, 두부, 연두부, 양배추, 무, 당근, 오이, 브로콜리, 아보카도, 코코넛 오일, 그다음에 들기름, 양파, 마늘, 고춧가루, 식초, 후추, 강황, 허브, 녹차부티. 진짜 이렇게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면 어때요? 다 굶어야 된다는 상식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게 진짜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딱 3일을 지키시면 요 3일만 넘기시면 1단계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일차에서 7일차 드디어 점심때 다이어트식 현미밥 한 끼를 드시게 됩니다. 정말 기뻐요. 그죠? 이거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이 3일을 잘 참고 나서 요 4일째 처음 먹는 요 한 끼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 기다려지고 저희 장윤미 스포너님은 12시 식사 시간인데요. 10시부터 식단을 차려놓고 기다렸다가 11시 반에 드셨대요. 못 참아서.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단백질 쉐이크 드시고요. 다이어트식 현미밥 2분의 1, 일반 메뉴 3분의 1 드시면 되고요. 또 4시에 쉐이크, 또 저녁 6시나 8시에 쉐이크 드시면 돼요. 근데 이 4일차부터 3주차까지는 3일차까지 먹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드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점심 때 저탄수화물식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하는데요. 요 점심 한 끼부터 시작을 해서 4일에서 7일 잘 견디시면 되고요. 이때는 생선에 해산물, 오징어, 낙지, 문어, 닭고기, 삶은 돼지고기, 해조류, 미역, 다시마, 톳, 버섯, 와사비, 저염간장, 약간 등의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제가 선물, 이 나의 식단은 나를 위한 식단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차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똑같이 하시는데요. 저녁에 또 다이어트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때는 점심 때 먹었던 저탄수화물식 다이어트에 탄수화물을 뺀
다이어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다이어트식 보이시죠? 그리고 24시간 단식 1회가 있어요. 요때 한 1일에서 3일 차에 1kg에서 2kg 빠지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2주 차에 단식을 할 때 1kg가 빠져요. 그리고 3주 차에 똑같이 진행이 되다가 요때 단식 2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 단식 2회를 하실 때마다 1kg에서 2kg가 빠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최소 3kg에서 5kg가 쭉 빠지세요. 뭐가? 지방이.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요때 조금 참기 어려우신 게 있을 거예요. 나 커피 너무 좋아해. 커피 조금 끊으셔야 되고 요거 2주차부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술, 설탕류,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트랜스 지방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그리 어렵지 않은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탄수화물식 식습관 보이시나요? 이게요, 인류 뷔페 식당 요리가 아니에요. 각자 사장님들께서 이 저탄수화물식 먹으면서 사진을 올리신 건데요. 이게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반찬을 차려본 적도 없고 가족들에서 이렇게 차려본 적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라이프 바이 시크릿 다이어트에서 먹으라는 음식들을 이렇게 차려봤더니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임금님 수라상 저리 가라죠. 자, 이렇게 해서 저탄수화물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유기농 천연 건기식 라바시 스위촌 식품으로 영양제를 보충해 주시면 돼요. 그쵸? 그냥 진짜 뭐 하나 걱정하실 게 없지 않나요?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건기식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기본 세팅인데요. 비만일수록 영양 불균형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뭐 머리털이 빠져요, 얼굴이 처져요,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첫 번째 유기농 프로 쉐이크 건강한 한 끼. 저희가 단백질 쉐이크 이번에 이제 4월 4일부터 다시 시작을 할 텐데요. 시크릿이 아니어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크릿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기농 프로 쉐이크는 원료가 뭔가요? 기본 원료가 유전자 조작이 안 되는 완두콩. 완두콩. 네, 맞습니다. 완두콩. 완두콩 단백질 쉐이크.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인폼드에서 운동선수들도 먹어도 된다는 안전 검증을 받은 쉐이크이기 때문에 요 한 끼. 근데 요거 드실 때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처음 드시는 분들은 다른 쉐이크랑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많이 달아요. 근데 설탕이 아니라 스테비아 추출물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비만 다이어트를 꼭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유병자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달아도 그냥 안전하게 권하셔도 돼요. 왜? 혈당 수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채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까 제가 저탄수화물식 식습관 보여드렸는데 유독히 야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짜 나는 먹기가 힘들다라는 분들은 뭘 드셔야 돼요? 이 그린캡스, 유기농 야채 9가지와 해조류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유기농 야채를 동결 건조시킨, 그냥 말린 게 아니라 동결 건조시킨 거를 이렇게 캡슐, 네 캡슐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어때요? 내 몸에 쌓여있는 항산화, 그러니까 탄수화물식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저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이 이 그린캡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로 인해서 항산화로 인해서 생긴 염증 제거와 신경 안정제인 리커버리, 수소 마그네슘 반드시 드셔주면 좋고요. 그리고 A부스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칼슘은 숙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신제품으로 비타민 D가 함께 나왔는데요. 이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 주셔야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이 A부스터 반드시 드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뼈 건강. 저희가 살을 빼는 건 지방을 빼는 거지만 이 뼈대가 골조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일단 뼈가 튼튼하셔야 되고 거기에 단백질로 튼튼하게 근육을 만드셔야 되니까 이 칼슘 반드시 드셔주셔야 합니다. 전부 다 천연 원료죠. 거기에 오메가3, 혈행 개선과 중성지방을 낮춘다고 하네요. 이거는 단순히 아까 제가 초반에 뉴스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비만 환자들이 질병과 연관되는 이유는 바로 이 혈관 질환 때문이에요.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고혈압이 진행이 되고 고혈압은 혈관이 좁아져서 혈행의 흐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혈이 생기는 건데 그게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이 신장에서 터지면 심혈관이 되는 건데 부차적인 질병의 원인이 바로 이 비만과 완전히
연관이 되어 있으니 이 오메가3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행 개선 시켜주셔야 되고 중성지방 낮춰주는데 오메가3 반드시 드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비타민 11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이 들어있잖아요. 이 20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멀티비타민, 몸에 활력을 주는 멀티비타민 섭취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 비타민C는 항산화의 1인자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비타민C는 또한 피부 공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피부에 좀 소홀해지실 수 있어요. 비타민C 드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산균, 장 환경 개선에 유해균 억제를 할 수 있는 이 신바이오티스 유산균. 이 유산균은 저희가 250억 마리를 투하해서 장까지 100억 마리가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효과 좋은 유산균. 유산균 많이들 드시지만 효과 좋은 유산균은 별로 못 드셔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세계 3대 균주사인 듀퐁사에서 균주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어요. 정말 15일 정도 드시면 금방 효과를 정말 시원하게 아이를 낳은 기분을 느끼는 그런 숙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크와 반드시 같이 드셔주셔야 되고요. 이걸로 난 조금 더 효과를 빠르게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드시면 됩니다. 뭘 드시면 되냐? 일단 탄수화물, 지방이 쌓이는 탄수화물 처음부터 끊기는 어렵지만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커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펫버니, 그 잔티딘이 주요 성분인데요. 이 해조류가 주요 성분이고 미역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지방을 활활 태웁니다.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면서도 지방이 타고 자면서도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니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하나를 드시면 되고요. 커브는 3알을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든든하게 건강해지분 드셔주시면서 뭐를 하셔야 되냐? 고강도 운동, 아까 30분 하시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1일 1팩. 저희 다이어트 했는데 얼굴 처짐이 없어요 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저희 소금, 이 살솔트 안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미네랄 덕분에 쫀쫀해지고 수분 함량 많아지고 또 기능성 제품들로 인해서 업 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뱃살 처짐도 없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뭘 하시면 되나요? 반신욕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주 후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실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 장은경 사장님 계신데 그분은 2번에서 3번 정도를 하셨어요. 저는 한 번 정도 성공을 했는데요. 그분은 제가 한 초반에 3.8kg 정도 빠졌는데 지금 2kg 정도 다시 요요가 왔어요. 근데 저희 장은경 사장님께서는 한 12kg 정도 빼셨는데요. 2kg 정도밖에 요요가 안 와서 저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쪘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3주간의 놀라운 변화를 평생도록 지속하고 싶다. 나는 체질 개선을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2번은 연거푸 하셔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실천을 하시면 완전하게 체질 개선이 돼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저의 파트너 사진들은 아니시고 반석방, 실버방에 올라있는 분들인데요. 진짜 이게 리얼이에요. 이게 같은 사람들이 맞고요. 이분들이 보시면 그냥 체중만 빠진 게 아니고 혈압도 정상이고 운동량도 업이 돼서 건강해졌다는 분은 이걸 외관상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그냥 겉으로 살만 빠진 게 아니고요. 정말 건강해지신 모습들이세요. 그리고 여기 루비 이혜영 사장님 보이시죠? 이게 지금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잠깐만 제가 요거를 잘라볼게요. 자, 요분이요. 같은 분이세요. 시크릿 다이어트로 1기, 2기, 3기 18kg 감량이 되셨대요. 제가 진짜 이분을 그때 제주도 이분의 어머니를 제주도 세미나에 가서 만났는데요. 이분이 자기 아들인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크릿을 안 알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질병도 사라졌고 자신감도 업됐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자기는 시크릿 광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몸무게는 3kg, 그리고 혈당이 180에서 200 유지하면서 병원에서
인슐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110에서 120을 유지하고 계시고 10년 만에 130 미만으로 조절이 됐다고 하면서 이런 후기글 정말 감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제품으로 저희 시크릿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의 후기글이고 이거 말고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비만은 질병이고 그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혈관 질환까지 깨끗하게 해줬다는 시크릿 다이어트 최고입니다. 정말 감동이지요. 자, 그래서 저희가 2022년 4월 4일부터 다시 리플라이 할 수 있죠? 혼자 하면 작심삼일, 함께 하면 다이어트. 이번에 오현지 스폰서님께서 굉장한 프로모션을 거셨더라고요. 기대됩니다. 커피 머신이냐, 예쁜 속옷이냐, 정말 타고 싶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 많이 초대하시고, 파트너가 아니시더라도 주변에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치의 가치.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자, 저희 롤모델 김지연 사장님, 저도 바디 프로필 찍고 싶습니다. 자, 꿈꾸는 너에게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들 모두 하실 수 있고요. 저도 했고요. 또 다 같이 참여하면 다 같이 성공하는 게 바로 라이프 바이 시크릿 스위치 온 다이어트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